안녕하세요. 4월 1일, 2026년 4월 1일 기대수 3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상수학을 들어갈, 네, 만우절이죠. 만우절인데, 오늘은 위상수학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거는 농담은 아니고요. 네, 위상수학은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복귀자가 한 분 계신데, 네, 잠깐 소개를 한번, 네, 듣고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귀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음.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일단은 제 거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소리가 좀 작나요, 혹시? 얘기하면? 네, 아니요, 아니요. 들립니다. 네, 충분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가끔 레코드를 다시 볼 때가 있는데, 작은가 싶더라고요. 토폴로지에 대해서 할 텐데요. 뭘 해야 되냐? 토폴로지. 일단은 토폴로지의 정의부터 생각을 다시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셋 x가 있고요. 그리고 xt 이렇게 주죠. 얘가 이제 어 얘가 이제 뭐라고 하지? 이스 아닌데 토폴로지 t는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1번 공집합하고 x가 이제 부분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그 t의 원소이면 그러면 i에 대한 전체 합집합도 t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3번 만약에 이 이렇게 할게요. 1, 2, 땡땡땡 이 n까지가 요게 이제 부분집합이어야 되겠죠, 얘는. 그러면 전체 교집합이 원소가 되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고 여기에 원소들을 그, 오픈셋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조건, 원소 아, 포함규, 네. 죄송합니다. 원소입니다. 네. 공집합하고 네, x가 원소여야 되고 제가 원소라고 하고 부분집합 기호를 썼나요?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부분집합 기호를 썼나요? 잘 모르. 부분집합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랬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t의 원소들을 이제 오픈셋이라고 합니다. 오픈셋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베이시스라는 걸 오늘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이거 정의를 외웠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 디피니션을 베이시스 오브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인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만족을 하면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만약에 방금 봤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음, 그냥 보고 할게요. 못 쓰겠어요. 그냥 보고 할게요. 네, 그래서 그 X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B가 존재해서 원소 B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집합들의 셋인데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죠.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데 그 집합 B가 존재를 해서 X가 B의 토폴로지는 아닌 거죠? 원소면 뭐가요? 헐리 B가. B가요? 토폴로지는 아닌 거죠? 네.
네, 토폴로지는 아니고 그 아, 네. 토폴로지의 베이시스입니다. 네. 그래서 컬 B가요.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x에 대해서 b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컬리 B의 원소로 B라는 셋이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X가 B의 원소이면 되고 그리고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교집합의 원소 X에 대해서 얘는 이제 원소가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B3라는 어떤 집합이 또 존재를 해서 그래서 이 B3가 요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베이시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림을 이제 어디지? 저기 그 노트에서는 그림을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런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림이 어디 나오냐면 어 잠깐만요. 피처라고 썼는데 피처가 어디다 피처를 써놨지? 아무튼 네.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근데 이게 베이시스가 그 선형대수에도 베이시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약간 선형대수 베이시스를 계속 쓰다가 그러니까 그쪽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 베이시스가 저는 왜 이걸 베이시스라고 정의를 이렇게 했는지 좀 와닿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형대수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있으면 그 베이시스를 스팬을 했을 때 전체 그 벡터 스페이스가 스팬이 되는 건데 근데 얘는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계시면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circle in the plane 그리고 rectangles in plane 해서 예시에 사실은 circle보다는 디스크라고 써야 되는데 디스크라고 써야 되는데 이 디스크가 있고 요런 디스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R2라고 할게요. R2 같은 경우에 이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가 있으면 1번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 어떤 x라는 점이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 베이시스가 그 디스크라고 하니까 그 디스크의 원소인 어떤 디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가 x라고 하면 요게 x입니다. 그럼 이 x를 원소로 갖는 디스크가 이렇게 있을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있을 거고 그게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B1이고 여기가 B2일 때 여기를 x로 잡으면 요 점을 x로 잡으면 저 보이시죠? 이거 좀 확대할까요? 네. 이렇게 잡으면 얘를 원소로 갖는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아하. 얘를 원소로 갖는 이런 디스크가 존재하는데 얘가 이제 B3죠. B3고 이런 경우에 이제 B1과 B2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이런 B3가 존재하면 얘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클 사실은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되고 렉탱글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얘도 한번 그려보면 잠시만요. 얘를 조금 옮기고 얘를 음, 옮기고. 서클이랑 디스크랑 뭔 차이죠? 서클은 그거예요. 테두리만 있는 거. 테두리만 있는 거. 디스크는 안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서클이고 디스크는 이런 거 또는 뭐 등호가 안 들어갔다든가. 근데 제 생각에 이 상황에서 그 뭐지? 경계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렉탱글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런 렉탱글이 있고 그러면 얘도 아이고 네 조금 정확하게 이런 직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예를 들어서 B1이라 그러고 얘를 B2라고 하면 요 안에 여기 이제 점이 있겠죠? 요 점이 있으면
또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해주세요. 다시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얘가 그러면 이제 B3가 돼서 얘는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아까 얘 저기 서클 그러니까 디스크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조건도 만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네모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네모가 돌아가 있어도 이거 돌릴 수가 있을 텐데 못 돌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어도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있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경우도 꽉 찬 직사각형이면 네, 만족을 한다. 그럼 세모도 만족하고 네모도 만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오각형, 별 이런 애들도 만족을 할 텐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경계가 없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경계가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 더, 그냥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그냥 이 배경이 그냥 R2라고 할게요. 여기가 R2예요. 그리고 어떤 서클을 또는 디스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경계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계가 있으면 이 점이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교집합에는 반지름이 있는 원이면 이 교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경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경계가 있으면 이런 애들 때문에 뭐, 그, 저기 뭐지? 베이시스의 조건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면 그 네. 2번 조건이 뭐냐면 어떤 x가 B1 교집합 B2의 원소일 때 그러면 B3라는 어떤 지금은 디스크니까 디스크가 존재를 해서 이 베이시스에 존재를 해서 X, B3, B1, B2 아니 너 말고 너는 아니고 네 요렇게 돼야 되거든요. such that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 디스크의 경우에는 그 교집합이 만약에 한 점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거예요.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그 다음에 뭐 x-3의 뭐 2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런 식으로 되면 얘가 원점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뭐냐 1, 2,0을 중심으로 해서 요 1,0이 둘 다 1,0이라는 점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집합이 네. 1,0밖에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근데 싱글턴 셋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B3를? 싱글턴 셋을 주면 된다. 근데 그거를 원이라고 할 수 있나? 아, 원이 돼야 돼요, 다시? 왜냐면 지금은 디스크니까. 그 조건 네네네. 때문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라. 아, 제가 끊기나요? 소리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지 않나 싶었고요. 일단은.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 근데, 생각할 수 있어요. 어, 네. 근데 그 썰클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네, 말씀해주신 결이 타당한 것 같은데, 일단 네, 정의에는 그건 아니니까 저는 정의대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왜 이걸 생각하는지 조건을 조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네. 저희가 토폴로지를 정의를 해서 그 안에 이제 원소들이 뭐로 다루고 싶은 거잖아요. 토폴로지라는 거대한 그쵸, 그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네,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약간 인덱스 셋을 쓰던 것처럼 네. 뭔가 이 카운터블하게 매니하게 다루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합집합을 해서 다시 X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욕망인 거죠. 원래 아, 공간. 네네네. 근데 거기에 그 1번 조건을 보면은
네, 그럼 베이시스에 해당하는 그, 컬리 B 안에 들어있는 그 B들이 뭐 네, 임의의 원소 X마다 다 있어야 일단 쟤네들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네, 네. 이번 조건이 왜 필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토폴로지 정의랑 같이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요? 토폴로지 정의, 그, 네, 예, 저도 사실 그렇고, 저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 오픈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오픈셋도 좀 이제 좀 잘 편하다요. 그 정의도 그렇고, 음, 네, 그 사실 전 영상을 봐야지 하고 못 보긴 했는데, 네. 오픈셋 혹시 정의 기억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저는 이게 오픈셋이 어떻게 저렇게 그 그림들이랑 연결되는지 아직 심상조차 없어서. 오픈셋의 정의는 이거예요. 그 토폴로지 정의가 이건데, 이 토폴로지 T의 원소를 그냥 오픈셋이라고 해요. 아직 뭐 오픈셋에 예를 들어 뭐 어떠한 조건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은 건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픈이라는 게 또 뒤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어디 갔지? 아, 이거 아니고. 잠시만요. 아, 여기 있구나. 바로 밑에 있네. 오픈이라는 게 따로 또 하나가 나오는데, 네. 그 그래서, 네, 토폴로지 정의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위쪽에 맨 처음. 네, 그 토폴로지의 원소를 오픈셋으로 정의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R1에서 0,n분의 1의 오픈 인터벌 구간을 생각을 하면, 0,1, 걔네들을, 네, 음, n분의 1, 예. 그런 애들을 이제 n이 1부터 계속해서 뭐 유니온을 한다고 치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네네. 걔네는 무한히 그 합집합을 해도 0,1의 오픈 인터벌이 되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음, 0,1, 0,2분의 1, 막 이런 식으로요, 다. 네, 그러면은 제일 큰 0,1만 남겠죠? 네네. 합집합하면. 그러니까 그 유니온에 대해서는 arbitrary 유니온 해도 오픈셋이 여전히 되는 직권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음. 근데 0,n분의 1을 그 인터섹션을 계속 하다 보면 걔는 그냥 0인 싱글톤 셋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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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걔는 오픈셋 아니잖아요. 그 오픈셋이라고 요한체 네. 반드시 유한계여야 될 거예요. 인터섹션은. 네, 네네네. 인터섹션은 유한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말씀하신 그 0 되는 게 아마 안 되는 거. 네네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저게 오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이게 오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 라는 센스에서 저렇게 정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네, 예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좀 그 단어 자체는 마음에 안 드네요. 오픈이라는 단어. 근데 김나원 선생님 예시를 듣고 나니까 왜 저런 네, 왜 뭘 하고 싶은지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간을 채우고 싶다라는 멘트를 하셨는데 그게 왜 나왔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싱글톤 셋 얘기했었는데 R이 0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단일 점도 오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R이 0이요? 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직관상.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접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R이 0인 아, 경우에 대해 요 경우에서요? 네. 정지름이 0이다. 그럼 단일 점 그러니, 네. 그러니까 그거를 디스크라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제 마음속에서는 디스크는 아니라서. 그, 물론, 네. 네, 만약에 그 싱글턴 셋이 오픈 셋이게 된다면, 네. 그러면 그 싱글턴 셋들끼리 유니언을 해서도 오픈 셋이잖아요. 그 그, 토폴로지 원래 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파워셋이 다, 그러니까 파워셋의 원소가 다 그 오픈 셋이 되니까, 그런 토폴로지가 있을 수는 있죠. 파워셋 자체가 토폴로지가 되는
그것도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토폴로지를 그렇게 줬을 때고, 싱글톤 셋도, 토폴로지가 되게끔 하는 그렇게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집합은 아니죠.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그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싱글톤 셋은 여기서는 오픈 디스크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그 싱글톤 셋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싱글톤 아, 셋이 된다 하면 싱글톤 셋들끼리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유니언을 해도 arbitrary 유니언을 해도 다시 오픈 셋이 될 테니까요. 음, 그러면 어, 모든 파워셋이 다 그 파워셋에 있는 원소들이 다 그 오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약간 전병준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것 같아요. 뭘 잘못했냐면 토폴로지를 안 주고 그냥 이 얘기를 해서 얘가 R이 0이냐, 뭐 R이 0보다 커야 되냐 이런 이제 혼동이 좀 생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토폴로지를 줄 때 R이 0인 건 배제하자, 싱글턴 셋은 배제하자라고 하면 어, 그 경계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R이 0인 것도 포함하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싱글턴 셋도 포함하자라고 하면 경계는 포함해도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어떠신가요? 네네. 괜찮나요? 그 네네네. 토폴로지를 부여를 하려고 할 때 토폴로지를 먼저 주고 그 음, 안에서 베이시스 있죠. 베이시스를 따로 뽑아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반대로 베이시스를 먼저 주고 나서 그 베이시스를 통해서 토폴로지의 원소, 일반적인 원소를 끄집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방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토폴로지를 먼저 주고 나서 베이시스를 논할 것이냐 아니면 또 그 뭔가 베이시스를 먼저 주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제너레이트 되는 토폴로지가 무엇인지를 볼 것이냐. 네네, 어,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나는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생각할래. 매트릭 토폴로지를 생각할래. 뭐, 특별한 토폴로지를 생각할래. 라고 했을 때, 그 토폴로지를 기술하려면, 원소들 간의 관계로부터 기술을 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나.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베이시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음, 네, 네. 그 토폴로지를 줄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줄 수 있지? 가 턱 막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저렇게 먼저 정의를 하는구나. 라는 게 좀 좀, 네.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 벡터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벡터 몇 개를 가지고 스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팬을 맞아요. 하면 그 5개로 스팬하면 5개보다 많아지잖아요. 그 스팬된 공간은. 음, 그래서 5개로 스팬했을 때 그 벡터 공간이 되는데 그래서 베이시스로 벡터 공간을 형성하는 케이스죠. 스팬이라는 게. 근데 저희가 반대로 벡터 공간을 잘 정의를 해놓고 그 안에서 그 베이시스를 잘 선택해가지고 물론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지만 베이시스를 골라낼 수가 있죠. 네. 근데 얘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 지금까지의 느낌상 그 선형대수의 베이시스랑 그 선형대수의 베이시스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거랑 그 결이랑 그 다음에 위상수학의 베이시스랑은 조금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음. 그, 네네. 그 뭐더라, 클로즈 셋을, 클로즈 인터벌을 이제 베이시스로 하면 유니언 그 파이나이트한 인터섹션에 대해서 그 싱글턴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음, 그렇게 되면 그 클로즈가 그러니까 직관 그러니까 그 클로즈 인터벌이 오픈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는 하여튼 좀 이상한 형상이 나온다? 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 찾아봤을 때 그, 그 오픈을 정의할 때 이렇게 직관적인 느낌에서 오픈 인터벌로 정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닫혀 있는 클로즈드 인터벌로도 정의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픈이란 위상에서 말하는 오픈이라는 거는 그 토폴로지 안에서의 어떤 원소이고 그래서 약간 직관과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생긴다.
네네네네네. 혹시 그래서 클로즈드 셋 정의를 했나요, 지금? 아니요. 네. 근데 클로즈드 인터벌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약간 알 것 같긴 하다 정도. 그래서 약간 찾아보니까 그 결국에는 토플러시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싱글톤도 뭐 오픈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네, 이상입니다. 그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그거잖아요. 근데 디스크리트 토플지가 거의 그런 거고 를 이건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잘 안 되는. 이렇게 되는 애라서 싱글톤까지 모두 다 되는, 네. 이런 경우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든 그 원소가 오픈이면서 클로즈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거는 클로즈드 셋의 정의를 보게 되면 네. 그 오픈 셋의 여집합이라서 네. 우리가 당연히 트리비얼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공집합이랑 X는 클로즈드이면서 오픈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클로즈드 셋의 음. 정의가 오픈의 여집합이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클로즈드이면서 오픈일 수 있다. 그런 일단 그런 원소가 일단 최소한 두 개는 있다. 공집합이랑 그 X요. 전체 집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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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수 3기 채널에다가 올렸는데, 이거 예시를 잘못 들으신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하고 올렸는데, 왜냐면 이제 서클인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거예요. 서클인 경우에는 테두리만 있는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애들. 그러니까 테두리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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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셨단 말이죠. 점 보이죠? 이렇게 그리셔서 이러면 테두리만 있는 원이니까 얘는 빈 공간에 떠 있는 애가 아닌가. 그러면 이거여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테두리만 있는 원으로 할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R2 평면에서 원을 예를 들어서 뭐 R2에서 C1이라고 할게요. C1을 x, y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y지. 아니지. x a제곱 y b 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그리고 뭐 a, b, x, y는 실수라고 했을 때 r도 실수 이렇게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원 하나를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r로 점 하나로 그래서 R3에다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R3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서 R은 뭐 일반적으로 반지름이니까 양수라고 치고 R은 양수라고 치고 A, B는 뭐든지 다 될 수 있겠죠. 모든 실수가. 왜냐면 중심점은 어디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R3에서 그 요 위쪽 공간 Z가 0보다 큰 X 예를 들어서 A, B, R이라고 하면 요 R이 0보다 큰 부분에서 찍힐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C1이라는 애는 점 하나에 대응되니까 그럼 그 점들을 모아놓은 어떤 영역이 생길 거고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점들을 모아놓은 어떤 영역이 생길 거고 그럼 그 영역에 있는 어떤 점을 가지고 그 예시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뭐지?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네, 요것도 조금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렉탱글도 마찬가지로 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렉탱글 같은 경우는 중심점, 이게 어쨌든 대각선 기준으로 중심점하고
이거 A, B라고 하면 R4에다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중심점 A, B는 둘 다 양수라고 치고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영역에 이런 점들, 여러 가지 점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모든 점에 대해서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영역 두 개의 교집합에 있는 이게 무슨 뭐 볼륨 있는 영역이겠죠? 아니면 볼륨이 없어도 상관없을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떤 플레인이나 커브나 아니면 뭐가 될까, 뭐 서페스나 이런 애들이 돼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럼 그 2번 같은 경우는 이 영역 얘를 B1이라고 그러고 얘를 B2라고 했을 때 요렇게 어떤 B3라는 걸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나요? 우선 되게 좀 아이디어는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어쨌든 R3에서 그 위쪽만 봐가지고 그 이렇게 이렇게 네. 위에서 그 위에 있는 점들의 각각의 점은 일단 서클 하나하나를 나타내고 네. 근데 그거를 뭐 그 내부를 잡아가지고 하면 그 원들의 모임이겠죠. 그 원들의 모임을 가지고 뭔가 오픈셋을 정리를 하겠다. 음, 그,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R3에 있는 점을 그 A, B, C를 애초에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앞에 두 개의 슬롯은 그 A, B 어떤 R2에 있는 어떤 점이고 반지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그 반, 상반 그 공간에서만 정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오픈셋을 정리를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잘 생각을 하면 토폴로지를 그렇게 해서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상반 공간에서 그 잡는 거, 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근데, 그래서 아이디어는 되게 흥미롭고, 근데 지금 노트에서 하는 거랑은 좀 완전 다른 토폴로지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네. 그래서, 좀 독립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을. 네. 그쵸. 그 노트에서는 네네. R2에다가 토폴로지를 준 네네. 거인데, 그러니까 메트릭 토폴로지를 생각을 하고 네네. 이 예시를 어디 갔죠? 요 예시를 메트릭 토폴로지를 기준으로 이제 이 예시를 생각을 하셨대요. 음, 직접 여쭤봤거든요, 라운지에서.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그리셨는데, 근데 이제 거기 약간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저 노트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였다면 좀 약간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노트는 노트대로 이해하면서 그 예시는 좀 약간 아이디어가 색다르기 때문에 그것대로도 토폴로지를 어떻게든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서클이랑 렉탱글 봤을 때 저는 오픈 디스크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보통 읽어줬을 것 같아요. 오픈 음, 디스크고 렉탱글은 오픈 같은 거죠. 내부가 채워져 있는 직사각형. 경계는 네. 없고요. 네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디스크를 의도를 하셨던 건데, 근데 이제 그 제가 너무 그 약간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서클은 그 경계만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본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어, 그, 지금 일단 베이시스의 정의 자체를 네, 뭔가 토폴로지랑 전혀 무관하게 정의했잖아요. 셀 X가 주어지고, 셀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을 건데, 1번, 2번 조건을 모은 그러한 부분 집합들의 집합을 그냥 베이시스라고 하자. 그리고 그 베이시스의 원소들을 베이시스 엘레먼트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직 토폴로지랑은 연결이 없어서, 저게 토폴로지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저도 그래서, 네, 네, 지금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도 그 동성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폴로지를 제대로 엮지 않아서 음, 그러니까 매트릭 토폴로지를 직관으로 상상하면서
근데 사실은 토폴로지를 주진 않은 상태에서 베이시스만 보니까 좀 그런 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직 얘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런 거 정의했구나.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겠고 일단 여기까지 봐서는 뭐 이런 예시가 있다더라 정도? 그 정도밖에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럼 넘어가면 데피니션으로 아까 얘기했던 오픈이라는 게 나오는데 U가 오픈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U는 이제 X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그래서 U가 오픈이라는 거는 U에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BX라는 집합이 존재를 해서 그래서 그 X가 이제 BX의 원소가 되는데 그 BX는 또 U의 이제 부분집합이 되는 그러한 어, 네, U를 오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우리가 비슷한 거 봤잖아요. 그 D라는 DXY라는 디스턴스 펑션을 줬을 때 그랬을 때 네이버후드가 얘랑 좀 비슷한 결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지?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이제 디스턴스 펑션 같은 경우는 dx, y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만약에 여기다 적자. 밑에다 적겠습니다. 밑에다가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이제 디스턴스 펑션 그래서 dx, y 정의가 이렇게 되죠. dx, y 1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x, y가 0인 거랑 이제 x가 y랑 같은 거랑은 이제 동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dx, y가 y, x랑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dx, 뭘로 할까? 이건 항상 뭘로 할까가 또 z, x, z, y가 x, y보다 크거나 같은. 근데 얘는 이제 삼각부등식이죠. 삼각부등식이고 그리고 얘는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지 않겠냐라는 거고 얘는 이제 거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거리니까 같은 점에 대해서는 0이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1번이죠. 요렇게 디스턴스 펑션을 줬을 때 그 네이버후드 엡실론 네이버후드라고 하죠 보통은 R 네이버후드라고 할까요? 네, R 네이버후드라고 하면 NR X다라고 하면 X들을 모으는데 라지 X라고 할게요. 이제 D X 아니구나 A라고 하겠습니다. A, X가 이제 R보다 작은 이런 애들을 모은 게 이제 네이버후드죠. 근데 얘랑 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네이버후드도 생각해보면 대충 R짜리 원을 그려서 요 중심에 이제 A라는 점이 있고 요 거리가 R보다 작거나 작은 그런 요 영역들을 모으는 거니까 그러면 얘랑 가서 보면 오픈인데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그 BX라는 어떤 집합이 존재해서 걔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얘랑 좀 비슷해 보여서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 한번 여기요. 생각해보면 네 쟤랑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똑같다고 치면 임의의 x인 u마다 어떤 쓰신 거 기준으로 nr이 베이시스 안에 원소가 존재해서 such that 네 x인 nr 인 u로 쓰면 똑같고 네 근데 r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썼고 어떤 r이 양수 r이 존재해서 such that nr 인 u 네 인 x 이렇게 쓰면 똑같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의 존재로부터 오픈셋을 정의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후드.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여기서는 토폴로지를 주진 않았는데, 그걸 매트릭 토폴로지를 주면, 여기 지금 방금 쓰신 아이고, 여기 방금 쓰신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매트릭 토폴로지를 예시로 얘를 보면,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거든요. 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매트릭 토폴로지 말고 다른 토폴로지를 주면 뭐 예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일단 뭐가 있는지 몰라서. 네. 네. 일단, 네, 매트릭을 주면 그 매트릭을 가지고 그 토폴로지를 형성할 수가 있죠. 근데 토폴로지를 형성할 때 베이시스를 먼저 형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 생겨나는 토폴로지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예시도 있는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매트릭을 줬을 때는 어쨌든 그리고 매트릭을 줬다는 게 또 어떤 매트릭을 줄 거냐도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트릭을 줬다고 이게 다 유일해지는 게 아니고 매트릭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토폴로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스턴스 저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다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매트릭 중에서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 있죠. 그 네. 직각해서 만들어지는 그거를 매트릭을 줬을 때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토폴로지가 있을 거고, 대표적으로 유클리드 공간, R3. 그 R3에서가 대표적인데, 여기서는 매트릭을 굳이, 주고서,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먼저 줬다고 얘기를 했지, 매트릭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아서, 약간 구분해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네네. 매트릭을 기준으로 매트릭을 부여했다고 저기 약간 정의를 했으니까 디스턴스 펑션을 정의를 했으니까 저 정의된 디스턴스 펑션을 토대로 매트릭 토폴로지를 부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맞다는 거잖아요. 그 이필론 네이버후드로 정의한 저 셋들이 베이시스 엘레멘트가 된다는 소리고 그 직관에 따르면요. 네네. 그러면은 저것들을 합집합을 하면 그 베이시스가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위에서의 조건, 그 교집합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도 또 B3라고 하는 게 또 존재할 텐데, 그러면 그 입실론 네이버후드를 기준으로 저게 베이시스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베이시스의 1, 2번 조건을 확인을 해야겠죠. 베이시스임을 보이려면. 근데 베이시스 자체는 토폴로지는 아닐 순 있죠. 그쵸, 그쵸, 그쵸. 네네. 근데 네, 음, 지금은 직관대로면 저 매트릭을 줬을 때 네. 저 입실론 네이버 후드라는 애가 네. 베이시스 엘리멘트여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맞아요. 1, 1, 2번 2번을 체크.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네, 네. 맞아요. 네. 해봅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한 번 더 만들죠. 그래서 오픈이면, 잠깐만, 뭘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그거를 뭘로 줄지. 근데, 네, R2에서. R2에서, 네. 네, X를 R2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자. R2라고 하고,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일단 토폴로지는 가장 나중에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 먼저 그래요? 매트릭을 만들고, 그거에 의해서 베이시스를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베이시스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토폴로지. 음, 네. 일단 디스턴스 펑션을 R1에서 합시다. R2 너무 어려워요. 네, 그것도 좋은데, 솔직히 R1은 직관을 좀 덜 줄 수 있긴 한데, 아, 그래요? R1도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R1 해보고 너무 쉬우면 R2로 갑시다. 쉽다기보다는 직관상에서는 R2가 더 좋은 직관을 준다는 거죠. 아, 그러면 R2로 갑시다. 네네. 한만기입니다. 네, 아무튼. 디스턴스 펑션을 dx, y를 그러니까 이거를 걔는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저것도 그렇겠죠? 정의를 해야 돼요, 네. 사실. 정의를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입실론 네이버 후드를 그 DXY가 네. 엡실론보다 작다고로 정의를 하면 되니까. 그렇긴 하죠.
네, 굳이 구체적으로 안 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음, 그러면 여기에 그 이필론 네이버후드의 정의를 먼저 일단 네이버후드. 셋을 네, 네. n 에필론, n 섭 에필론의 A. 정의. 네, A는, X들을 모아놓은, 잠깐만. R2. R2 X들을 모아놓았는데, dx, a가 엡실론보다 작은,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제 베이시스를 정의를 그렇죠. 해야겠죠? 네, 네. 얘는, 음, 저 에필론 네이버후드를 다 모아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A마다 임의의 원소 A, 네. X, R2? 네, 이렇게, 네. X R2니까, 네. R2라고 쓰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줬고요. 일단 베이시스를. 확인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첫 번째가, 모든 X에 대해서, B가 존재해서, 그러니까 B라는 게 이제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 거죠. 네이버후드 X가 존재해서 얘가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든 X에 대해서 B 그냥 B1, B2라고 할게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에필론은 따로 조건이 안 주면 들어. 좋을 것 같아요. 네. 엡실론이요? for all 입실론 양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뭐 거기다가 줘도 됐고 오히려 밑에다가 왜냐면 이 두 개가 의존되잖아요. 반지름을 몇으로 줄 거냐, 그러네요. 중심을 몇으로 음, 줄 거냐. 그래서 밑에다가 오히려 컴마를 쓰고 음. 베이시스 그 옆에다가 그 이렇게 베이시스 하는 거요? 네, 베이시스를 정의할 때 그 R 제곱 옆에다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러면 된 것 같습니다. X가 R2, 그 다음에 B1과 B2는 베이시스의 원소. 이고 모든 X에 대해서 그 B3가 존재해서 이제 베이시스죠. such that X가 B3인데 걔가 이렇게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는구나. 아니지. 이걸 안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네. B3는 네, 베이시스의 원소죠. 요걸 보면 되는데 근데 약간 뻔한 것 같은데. 약간 네. 왜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점마다 네이버후드 잡을 수 있고 네이버후드 두 그, 개 겹치면 네, 교집합에서 네이버후드 아무거나 점 하나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혹시 그 B3가 네, 그냥 X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B1 인터섹션 B2 안에도 맞아요.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이걸 빼먹었군요. 저는 쓰면서 확인이 그리고요. 네네네. 그 1번에 네. 그 X에서 에필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랑 에필론이 존재해서 이제 그 에필론 네이버후드가 이 B에 들어간다랑 같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X에서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랑 그러니까 이제 R2의 이제 임의 원소 X마다 이제 네. 그 엡실론이 존재해서 X에서의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B의 부분 집합
라는 말이랑 그냥 네. 그런 거 없이 바로 에프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이제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인가요? 아, 그 양화사의 순서 좀 많이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구분집합 말고 원소 아닐까요? 원소. 아, 이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원소가 돼야 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소리만, 그러니까 들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양화사 순서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 좀 따져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한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나 선생님. 제가요? 네. 제 말을요? 아, 네. 네네. 그러니까 R2의 이제 임의 원소 X마다 에필론이 존재해서 서치대 들어가겠죠? 네. 네. 해서, 그 X에서의 에필론 네이버후드가 B의 원소이다. 네. 얘랑, 이거랑 이 위에 1번 쓰신 거랑 1번 쓴 거랑, 네. 말인가? 얘랑 비교해보라. 이렇게. 음, 엡실론이 존재해서 네이버후드가 B의 원소냐, 인 거랑,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는 거랑, 같은 얘기 어, 아닌가요? 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제 이미 생각에. X마다 X를 포함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첫 번째 읽으면 이미 X마다 X를 포함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하여 베이시스의 원소이다. 두 번째는 이미 X마다 어떤 엡실론이 존재하여 그 엡실론에 의존되는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하여 베이시스의 원소이다. 그러면은 둘 다 이미 X마다 어떤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로 똑같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이미 X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X를 고정하고 나서 그 X를 포함하는 이필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하냐? 근데 이필론 네이버후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저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입실론이 있다는 거죠. 애초에 저 n 입실론 x를 쓰기 위해서는 x와 입실론을 둘 다 있을 때 저렇게 쓰는 거잖아요. 저 무한대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게 내포된 개념으로서 둘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같은 말 음, 같습니다. 그래서, 음. 그러면 그리고 1번으로만 그 가겠습니다. 네. 1번의 정의 뭐 빠뜨리신 거 하나 있습니다. 어, 베이시스 정의. 그래요? 여기요? 네. 우리가 각 포인트마다 베이시스를 잡아주는데 그 점을 포함하는 베이시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엡실론 네이버후드가 X를 갖고 있다라는 것도 적어줘야겠죠. 근데 그거는, 네. 그게 그러니까,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봐서 당연한 얘기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안 쓴 건데, 사실, 그래도 써줘야죠. 네네. 정의인데. 그래도 써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용현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네, 써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 엡실론 네이버후드 안에 이미 내포된 거기는 해요. 굳이 따지자면 입실론, 익시스트도 그렇고, 엑스도 그렇고. 근데 저거를 명시해 주는 게 좀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엑스를 포함하는 하면서 그런 오픈셋이 아니죠. 그 베이시스의 원소가 있다.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유는 있어요. 당연해 보이지만. 이유가 있다. 왜죠? 왜, 왜죠? 왜 X를 포함하죠? 그게 왜 X를 포함하냐는 질문이, 저희가 엡실론 네이버후드 자체는 디스턴스로 정의를 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을 네. 빼면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우리가 에필론 자체는 0보다 큰 양수로 잡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쵸. x는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니까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는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근데 의도 자체가 X를 포함하는 베이시스 엘리멘트가 존재한다. 그거를 더 언급하고 싶었던 거여서, 네. 사실 저는 뭐 생략해도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저는 생략도 뭐 이렇게 틀리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써줬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깔끔하게 좋습니다. 썼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에필론 저거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좀 미리 이렇게 좀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음, 네. 네. 근데 정의당 그러면, 네. 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그니까 정의상 꼭 포함을 해야 되니까로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거라서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 1번은 정의로부터 지금 되게 트리비얼한 케이스인 거죠? 네네. 네. 네, 정의 그 자체입니다, 사실. 네, 네네네. 정의 그 자체잖아요? 네네. 네. 2번은요? 따져야죠. 삼각부등식 하면서 따져야겠죠. 좀 귀찮겠네요. 엡실론 조정해가면서. 네네, 맞아요. 엡실론을 잘 잡아줘야 되는 문제죠. 그러겠네요. 컨스트럭트를 잘 해줘야 되는. 네, 네. 그러겠네요. 약간 대충 그거는 생각하면 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그거보다 반대로 적당한 작은 거. 엡실론을 음. 작게 잡아가지고 네. 봐봐 얘가 여기 들어가지 이걸 하려면 귀찮긴 하겠네요. 네. 근데 그 해석 작다는 센스가 그 위에 잡은 그 엡실론과 그 엡실론 두 가지의 엡실론 있잖아요. 반지름 두 개. 네. 그걸로 잘 말해줘야 될 거예요. 그냥 대충 작다로 얘기하면 근데 그니까요. 예. 네. 음, 음.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되겠네요. 해석학에서 그 증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게 좀 떠올랐거든요. 2번 보면서. 해석학에서 예를 들어 이거 있잖아요. 리미트 fx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가 리미트 fx 리미트 gx 이거 증명할 때 무슨 뭐 얘가 2분의 epsilon 잡아가지고 뭐 결국에는 더하니까 뭐 epsilon보다 작다 이거 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지금 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자세하게 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 게, 아닌가? epsilon. 근데 입실론 잡을 때 네. 직관은 그거를 그리면서 해야 돼요. D 빼기 D1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이제 보여주기로는 삼각부등식을 만족한다. 그것만 이렇게 형식을 맞춰주면 되죠.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죠. 저 직관을 쓰는 건데 컨스트럭트 할 때. 네, 삼각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그냥 서술만 하면 되겠죠. 음. 얘가 예를 들어서 epsilon 1이고 얘를 epsilon 2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어떤 x가 있다. 그래서 얘를 뭐 예를 들어서 D1이라고 하고 얘를 D2라고 하면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아, 음. 이렇게 하면 네. 되겠네요. 네네네, 요 맞습니다. 거리가 epsilon 2 빼기 D2고 네네. 요 거리가 이거 색깔 바꿀 걸. 네. 잠깐만요. 색깔을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이렇게 해서 작은 거. 진짜 잠시만요. 이렇게 샷 얘가 아니 이 색깔이 아니고 얘가 이렇게 됐고 얘가 이제 epsilon 1 빼기 D1이니까 그 중에서 작은 거 고르면 되겠네요. 네네. 네. 제일 가까운 점이 어, 저기니까. 그거를 네네. 입실론으로 두 잡아놓고 개, 음. 그 삼각부등식을 만족한다 이제 따로 보이면. 예를 근데 그거 들어서 한번 epsilon은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논증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D2, D1. 이렇게 하면, 아, 원을 맞았을걸. 씨.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설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써내려 간다고 치면, 어떻게 써야 되려나? 혹시 이거는 왜 2분의를 나눈 한 거죠? 이유가 있을까요? 네? 2분의 그 나누기 2로, 이유. 네.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요. 혹시 그 가장 그 경계선을 따지는 것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 상황에서. 아, 경계선을 근데, 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2로 나눴어요. 아, 안 따지려고, 안 귀찮아서. 따지려고. 아, 그것도 네. 뭐,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안 네네. 따져도 또 되잖아요. 2로 나누면. 현명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쓰지? 잠시만요. 그러면은 저 B3를 만들면 되겠네요. 이 엡실론을 통해서 네, 이 X를 포함하는 N 엡실론이 그렇죠. 지금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컨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X. 네, 는, 그, 어, 잠깐만. 아, X라고 쓰면 안 되고, Y라고 쓰겠습니다. Y가, 이제 D, X, Y가 엡실론보다 작은. 미니멈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 Y를 뽑는 것마다 다 저 교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그렇죠, 그렇죠. 확인을 해야겠죠. 그렇죠. 음. 교집합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저 Y가 B1 교집합 B2에 들어간다. 그렇죠. 네. 모든 Y에 대해서 요거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얘를 이제 B1이라고 그러고 얘를 B2라고 하면 B1 교집합 B2의 원소가 아니고 그, 부분집합인가? 잠깐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갑자기? 부분집합이 어, 된다. 저 exist 파트 네, 빼버리고 그냥 Y가 네, B1 교집합 B2의 원소다. 네. 네, X의 엡실론 네이버후드에서 임의의 원소 Y를 뽑았을 때 네네. Y가 B1, B2의 교집합의 원소이다를 보이면 아, 네네. 일단은 결론을 적은 거예요. 네.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근데 저 문장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임의의 원소 Y를 R2에서 뽑았을 때 네. X와 엡실론에 의존되는 잠시만요. 규분의 왜 X라고 네. 썼지? 네, 맞아요. Y.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근데 Y를 왜 쓰죠, 갑자기? 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X를 기준으로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위해서 정의를 해서 거기에 원소 Y를 뽑는 것마다 네. 네. 그게 이게 다시 어떻게 B1, 되죠? B2에 들어가는 거를 원하고 있어서 혹시 이거 네.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거랑 안 써도 될 것 이걸 안 써도 같아요.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 지금. 아, 정신이 없네요.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네, 아무튼. 애초에 저 N 입실론 X는 X를 포함하니까 그거는 오케이고 이제 확인할 게 B3가 B1 교집합 B2 안에 들어간다. 그것만 따져주면 되니까 일단 원투쇼 해줄 것을 일단 미리 적어놓고 아까 방금 지우셨는데 그 결국 네, 그쵸. 요것만 하면 되죠?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원소 단위에서 체크를 하자. 네. 여기서 Y를 뽑았을 때 그 Y가 이 안에 들어가는지만 보이자. 네네네네. 모든 Y, NX, 된 Y, B1, B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네. 얘를 어떻게 보이죠, 그러면? 아, 구조는 잘 잡은 것 같은데. 네. 모든 Y를 뽑았을 때. 일단 네. 그러면 따로 보이면 되겠네요. Y가 B1에 들어가고, and Y가 B2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네, 그 Y하고 저 첫 번째 볼의 요 원점을 뭐 A, 얘를 네네네. B라고 하면 Y를 뽑았을 때 걔랑 A의 거리를 쟀을 때 걔가 엡실론
1, 에필론 1보다 작고 얘가 에필론 1보다 작은 걸 보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삼각부등식 중간에 쓰면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네. 그걸 두 개로 찢어가지고. 삼각부등식. 삼각부등식.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선 이거를 보이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써놓고, 네. Y 뽑았죠, 이미? Y 뽑았고, A는 네. 이미 고정되어 있죠. B1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 저거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 X를 거쳐가서 쓰는 거예요, 얘를. 음, 아, 아무 데나 y를 뽑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A, X 더하기 D, X, X는 그거였죠? 그 잡은 그 X.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그게 이거다.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a, y는 d, a, x, x, y인데, 근데 작거나 d, 같다. 네. 그쵸. 작거나 같다. d, a, x는 엡실론 1보다 작았고, 네네. 그 다음에 x, y는 입실론 1 빼기 D. 엡실론 1 빼기 d, 어, 1? 잠깐만요. X, Y가, 잠깐만요. 어, 음. 맞나? X, Y가 왜 저거죠? X, Y는 입실론이요. 입실론 1 아니고요. 입실론이죠? 네. 네. 아니, 그냥 입실론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어디가요? dx, y는,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좀, 걔가 확실히 입실론 1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음, 뭐지? 잠시만요. 다 온 것 같은데. 중간에 뭐가 뭘 이해를 못하고 있지? a와 x니까, 그건 입실론 1보다 작은 게 맞고, 뭐 얘를 잘못 짜볼 리가 없잖아. 이 직관 그쵸, 괜찮았잖아요. 그거 그쵸. 괜찮았는데. 이게 잘못된 직관이었나? 그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건 얘는 괜찮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네. 여기서 y를 뽑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그림을 좀, 그림에 좀 도움을 받아서, 네, 결국, 어떤, 이렇게 잡고 나서, 작은 네, 걸 잡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y를 뽑아냈을 때, 네. y에서, 그,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거는 y도, 이, 이 안에 들어간다. 뭐, 일단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그림상. 근데, 그죠, 모든 y가. 그 네. 엡실론 1을 그냥 DAX로 그냥 두시겠어요? 바꾸지 말고. 어떻게요? 좋은 그러니까 생각이. 엡실론 1을 저렇게 하지 말고 DAX 그대로 가요. 그냥 아, 그런 다음에 더하기 입실론. 여기서 조금 트릭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뭐냐면요. 쟤는 엡실론 1보다 작아요. 작거나 얘, 같아요. 얘가요? 네. 이렇게. 왜냐하면 엡실론 마이너스 DAX 기준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고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엡실론은 저거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어, 그러네. 이게 조금 트릭이긴 했는데, 네, 혹시 이해되실까요? 역시 갓 용현. 혹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거를 식을 어떻게 보냐면 마지막 그 부등식을 에필론은 에필론 1 마이너스 DAX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음. 배성 선생님 한번 써주시겠어요? 다시, 다시, 요거 다시. 때문이죠? 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에필론은 에필론 1 빼기
DAX보다 작거나 같다. 왜냐면 우리가 엡실론 자체를 우리가 그 두 거리 중에서 최소값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조절해서 저기다가 그냥 그대로 적용시킨 거거든요. 이거, DAX가 D1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엡실론 자체를 네. 최소값을 잡았으니까 저 부등식은 만족될 거고. 그렇죠. 아, 예. 저거 써도 상관없겠구나. 네. 맞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DAX가 D1이다. D1이 뭐였는가? D1이 A와 X 사이의 거리요. 얘가 D1이에요. 그러니까. A와 X 사이의 거리가 DA. 네네네. 그러니까 다 아. 해놓고 지금 헷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캔슬돼서 얘만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그쵸, 그쵸. 네. D1이 이거구나. 그러면 네네네. 2분의 1을 안 쓰는 게 좀 더, 좀 뭐랄까. 근데 써도 상관없죠. 네, 써도 상관없죠. 네. 상관없구나. 미니멈이니까. 네. 이게 네네네. 얘보다 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그거의 반띵씩 한 거 중에서 작은 거니까 상관없죠. 어, 구조는 아주 잘 해놓고 중간에 요 트릭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Y를 여기다 잡아서 그래요. Y를 한 요쯤 잡았으면 우리 근데 이제 Y를 요쯤 잡았으면 이제 떠올랐을 텐데 잠시만요. 이거가, 그러니까, 일단, 2분의 1로 잡았기 때문에 더 작아지니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얘 명목상은 됐어요. 근데 2분의 1랑 좀 다시 이거 좀, 릴레이션을 좀 잠깐, 저 입실론 자체가, 얘네 두 개 중에, 그러니까 얘가 입실론 1 빼기 DAX의 2분의 보다 더 작은 놈이죠. 그럼 됐네요. 네, 입실론보다는 얘가 더 중간에 있고, 그것보다 이 두 배, 그러니까 얘는 더 절반이니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간에 더 작은 걸 더 선택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작다. 그래서 이것보다 네. 작다. 네. 그래서 경계 생각을 안 하려고 2분의 1을 한 겁니다. 네네. 경계 생각하면 또 귀찮으니까. 네, 그러면 똑같네요. D2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죠. 된 거죠. D2도 그래서 이제 네, 된 그냥 거죠. 이렇게 네, 끝내버리기. 이하 동문. 네네네네.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R2에 대해서는 아까 뭘 봤었냐면, 오픈에 대해서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매트릭 토폴로지랑 엮어서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좀 봤던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어디죠? 방금 한 대까지요. 네. 어, 어, 음, 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그래서 엑ሰር사이즈가 있고, 그러니까 엑ሰር사이즈는, 네, 여기까지가 뭐냐면 베이시스라는 걸 보인 거예요. 그거 엡실론으로 그 엡실론 그거를 엡실론 네이버후드를 베이시스로 잡았을 때 그게 정말로 베이시스가 맞다라는 아, 것까지 네네네. 보였고 이건 안 보인 거죠. 뭘 안 보였죠? 그러니까 오,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오픈셋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얘가 진짜로 오픈셋이 된다는 것을 보이진 않았죠. 이제 보일 어, 차례죠. 그러네요. 그걸 보여야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엑셀사이즈니까요. 네네네. 잠시만요. 그게 김남호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죠. 베이시스랑 저 위에서 정의한 토폴로지가 무슨 관계냐. 맞아요. 제가 맥락을 놓쳤군요. 네. 너무 신나가지고. 어, 설계를 너무 잘했네? 약간. 이거에 좀 신나가지고. 네. 엑ሰር사이즈로, 그러면 얘가 토폴로지가 되는 걸 보여라. 토폴로지가 되려면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데피니션 여기까지 가져오죠.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내려가서, 한 장을 더 추가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럼 메트릭 토폴로지를 가지고 베이시스가 된다. 메트릭 토폴로지에 해당하는 그 디스턴스 펑션, 그러니까 네이버후드가 그 베이시스가 된다는 것까지는 보였고요. 여기까지. 그러면 엑ሰር사이즈로 네,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U is open in the sense of star. 이 오픈이 이제 토폴로지인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1번이 모든 x에 대해서 위에 걸로 할까요? 이걸 가지고 할까요? 얘를 가지고. 메- 근데 메트릭 토폴로지가 토폴로지인 거는 그 전에 했거든요. 그러면 걔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얘를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폴로지임을 보여야 되니까, 공집합하고 x가 이제 그 부분집합임을 보여야 되고, 원소죠, 원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원소이면, 합집합을 했을 때 원소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고, 세 번째로, 이 1부터 n까지가 원소면, 대충 이렇게 쓸게요. n까지 교집합을 했을 때 원소인 걸 보여야 됩니다. 쟤를 어떻게 보일까? 공집합하고 x는 지금은 매트릭 아닌가? 잠시만요. 근데 토폴로지가 안 주어져 있잖아요. 만들어야죠. 저 베이시스를 가지고 토폴로지를. 어, 근데 저렇게 이 디파인을 저렇게 했을 때, 디파인을 네. 이렇게 했을 때, 오픈을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얘가 정말로 오픈이다. 즉, 토폴로지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저 감이 잘 안 잡히네. 그러면, 네, 그러면 전체 같은 거는 정의상 이미 X마다 그 베타, B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X에 대해서 네네. BI들을 다 유니온하면 전체는 될 것 같은데, 음, 그럼 전체 집합이 저 컬리 T 안에 들어가잖아요. 사실 이거랑 네. 같은 얘기예요. 이 위에 거로부터 이게 따라 나와요. 그쵸, 그냥. 그쵸. 네. 음. 그러면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어떻게 만들지? 제 생각엔 공집합은 x가 어차피 안 뽑히는데 여기가 if잖아요. 그러니까 공허참으로 그냥 공집합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러면, 껄끄럽지만 공허참으로 가는 거죠. 네. 네네. 음. 항상 껄끄럽지만. 항상 걸 그렇죠. 저는 그럼 그렇게, 이렇게 하면, 네. 네,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번도. 1번 됐고, 2번 됐고. 3번은, 2번이 어떻게 된 거죠? 2번 이걸로 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U끼리 유니온을 해서 T에 들어가는 걸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맞네. 네, 죄송합니다. T. 저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게, 네. 그래서 T가 뭐지가 지금. 좀 이게 T? 헷갈리면 사실 arbitrary union이 헷갈리면 일단 두 개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U1도 이렇게 적힌다. 이게 있고 U2도 이 조건을 만족한다. 했을 때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거는 U1, union U2가 이렇게 저렇게 적히는 게 exist 하냐. 베이시스 음, 엘리멘트가 있는 게 exist 하냐. 네. 이게 있느냐를 밝히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음,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또 자명하지 않을까요? U도 결국에는 BX들의 유니온으로 만들어져 있고, U1이, 그 U2도 BY들의 유니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걔네들끼리 유니온을 하면 결국에는 BI들의 유니온으로 만들어진 녀석일 테니까, 그러면 BI들의 유니온은 다시 그 U3는 다시 음, 정의상 U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유니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명한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 이렇게 보면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사실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음, 자명하죠.
그냥 붙이면 되니까요. 유니언을 네. 왼쪽 유니언과 오른쪽 유니언 어차피 그 베이시스들끼리 다 유니언 한 거다. 음, U1과 U2의 이 유니언은 그거 베이시스의 엘레멘트들로 유니언한 거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으니까요. 음, 네. 네. 그러면 인터섹션이 남는데, 음, 인터섹션에서 아까 그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요? 빛3. 저희가 정의를 그럼, 했던. 그럼 네. 혹시 유니온은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의 안 됐나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증명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센스에서 건가요? 어떤 센스에서 증명이 된 건가요? 어떤 센스에서? 아까 말한 그 얘를 가지고 U1과 U1이 이제 합집합 BX고 U2가 Y로 해야 되나? BY라고 하면 U1 교집합이지. U1 합집합 U2를 하면 합집합의 XY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U1은 네. 그 유니언의 그 1x b 1x 잠시만요. 그 x 그 1, 여기 이건 필요 없네. 여긴 필요 없고 어쨌든 그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U2는 뭘 유니언 한 거냐면 어 사실 x 뭐 써도 되죠. 똑같이. 그 B2x 이 B2x들을 그 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U2라고 한 거다. 그러면 x가 뭐냐 했을 때 밑에 거에서는 U2를 뽑은 거고 위에서는 위에 거 x는 U1을 뽑은 거죠. 네. 음,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정말로 그냥 합집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정말로 이거를 다 이어붙이고 싶은 거죠. 네. 네. 이거랑 그 네. 증명이라고 하면 현재 네. 여기 오픈셋의 정의가 그, 그 서브셋에서 원소를 고르는 것마다 저런 BX들이 존재한다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자체가 저 이 아이들이 저 T의 원소들이라면 저거의 합집합한 거가 저 센스에서 그 다시 저 토폴로지 원소가 되냐라고 하려면 저 아비트럴 유니온 한 것에서 원소를 하나 뽑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딱 저러한 BX가 저런 걸 만족하는 게 인정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거라면요. 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해보시죠. 그러면. 그 위에 거 잠깐 보면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그 토폴로지 T를 그냥 저거 위에 걸로 지금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를 그냥 다 위에 거 그대로 넣어도 괜찮잖아요. 위에 거 그대로요. 요거를 여기다가요? 네, 그거를 네, 거기 조건에다가 그냥 그대로.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얍. 저 일단 알긴 했는데 일단 한번 네,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랭귀지로. 네.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는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네, 사실 네, 그 간단한 거 같은데, 네. 네. 유언해서 똑같이 써요. 유언 이렇게 쭉,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쓰고, 네. 유투도 저렇게 위에처럼 쓰겠죠. 뭐 저희가 신경 쓰고 싶은 거는 그냥 유언과 그 유투의 그거죠. 그게 오픈이냐를 보이고 싶은 거죠. 일단 사실 arbitrary union 걸어야 되는데, 그거 직관상 이거 두 개만 해보면, 어차피 유니언의 그 성질 때문에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일단 하나를 썼습니다. 네. 음, 네. 근데 이렇게 뽑을 때 얘가 결국 이 안에 또는 앞에 거 또는 뒤에 거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앞에 거에 속하면 U1 거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U1에서 이미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X가 U2 안에 있으면 그냥 U2 안에 있는 걸 그냥 끄집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죠. 그 BX를 찾았죠. X를 포함하면서 그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뽑았죠. 그 U1에서 뽑든 또는 U2에서 뽑든 뽑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X가 유니온에 속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에 속한다는 거니까요. 음, 네네. 혹시 네 일단 다 적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U1 거도 적고 U2 거도 적어보고 네. 그냥 U로 쓰실 거예요? E로 쓰실 거예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유로 써서 UK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UK. 네, 네. 유로 쓰겠습니다. 그럼 저게 첫 번째 저희가 어시엄으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가정, 그러니까 아비처리 이 아이게들은 일단 저 T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한다라고 셋업을 해두고 arbitrary EI에 있는 애들은 지금 현재 여 문장을 만족을 하는 거고 네, 그랬을 때 저희가 아비처리 유니온 한 게 저 T의 조건들을 만족하냐는 걸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저 아비처리 유니온에서 뭔가 원소를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네. 얘도 2로 고쳐주시면 어디요? 이렇게. 아, 어, U로 쓰기로 했죠. 네. UI 네. 이렇게. 그러면 저게 T의 원소인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저게 안에 들어가는 여기서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 위에 있잖아요. 끊기는데요. X1, X2로 좀 끊기나요? 지금도? X1, 지금 여기 들리죠. X2로는 지하라서 조금 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네. 음, 아, 여기 그 네, 원소. 음. X는 얘의 원소인데 그러면 걔가 그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비처리 유니온의 원소 하나가 있다는 게 어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뭐지? X가 들어가는 U 어떤 뭐 예를 들어서 K다. 그럼 UK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집합을. 그거를 말하면 어떤 인덱스 뭐 J가 존재해서 네. 아, 그렇죠. 인덱스 J가 존재해서. 뭐 such that X in 뭐 UJ 이렇게 말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앞에 가정에 의해서 UJ는 T의 원소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네. if 자체를 그렇게 걸었으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어떤 BX가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X를 포함하는 BX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때는 there exists 뭐 BX 뭐 위에 거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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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개 스텝 BX 서치 대 X가 BX에 포함되고 얘는 UJ에 포함될 UJ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UJ는 다시 이것들의 유니온에 당연히 포함되겠죠. 유니온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죠. U 유니온 이거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증명. 오호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듣고 싶었던 거는 그냥 조금 어떻게 순차적으로 보시나 좀 궁금했었는데 너무 음, 좀 대충 넘어가지 않았나 네, 싶어가지고 그건 그렇긴 네, 그건 그렇긴 합니다. 너무 대충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논리적 흐름을 조금 보고 싶었다고 약간 뭐 직관 얘기하셨던 건 그것도 맞긴 한데 음, 그냥 논리적 흐름을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박진영 선생님 나가셨군요. 네, 네. 그러면 네요. 2번, 이렇게 하면 네, 네, 정의 그대로 아주 잘 보이네요. 네, 합집합 네, 안에 그 pick any 그 엘리먼트 x를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어떤 인덱스 j가 존재해서 그 j 안에 x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떤 인덱스 j에 해당하는 합집합에 있는 거니까 어디인가에 x가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UJ를 기반으로 정의를 그대로 쓰면은 네, 보여지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네, 주인공 3번. 3번. 네. 3번은 교집합이니까 모든 이들이 그 X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소로. 그러게요. 네. 그러면, 그 두 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두 개로 개로 하고, 뭐, 충분하니까요. 기납법으로 이렇게. 그쵸. 이가 2번이고, 3번. 어, 얘도 이제, 얘도 이걸 그냥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렛 이거.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러면, suppose X가 U1 교집합 U2. 그러면 need to show는 X가 U1 and X가 U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there exists, 어, BX, 저거는 생략할게요. X가 이제, 서치된, X가 BX의 저기 원소이고, 걔가, U1. 그리고 BX, there exists such that X가 BX, U2. 이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인덱스 하나씩 더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 위아래 둘 다 BX니까, 네, 네, 구분할 수 있게. X 이렇게. 네네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X가 BX1하고 BX2에 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BX1 교집합 BX2 안에 X가 있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저희 베이시스 엘리멘트의 정의에 따라서 네. B3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by definition. There exists B3 such that,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B3가 있는데 걔가 BX1과 BX2, EX2. 그러니까 U1에도 부분집합이고 U2에도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어차피 이거 적어주면, 이렇게 한 번에 적어주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거 네,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인터섹션끼리 해도 포함 네,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네, 이렇게. 네, 네, 좋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 예나 선생님 마이크 켜져 있는데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마이크는 아까부터 항상 켜놨는데.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넘어가면요. 예시로 그래서 매트릭 토폴로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어, BR이, 이게 이제 네이버후드거든요. R 네이버후드를 위에서는 지금 계속, 였죠? B로 썼으니까, 그래서 BR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베이시스 엘리멘트라고 하고,
그래서 U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U들을 가지고 만든 게 매트릭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엑서사이즈라고 했는데, 우리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얘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마크로, 네, 그렇다고 하고, 프로포지션을 제가 증명을 못 해봤는데, B와 B 프라임이라는 베이시스가 있고, 그리고 B에서 이제 T라는 토폴로지를 만들고, 이거 B 프라임인데, B 프라임에서 이제 T 프라임이라는 토폴로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가 부분집합인 거랑, 요렇게 되는 거랑 이제 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데피니션을 하고, 그, 시간이 남으면 위에 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제가 다시 해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커버를 좀 하기 위해서. 괜찮으신가요? 네. 입니다.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데피니션 중에 스탠다드 토폴로지라는 게 있는데, 걔를 베이시스 B1을 A, B 중에서 이제 A가 B보다 작은 애들로 이렇게 뽑는 걸 스탠다드 토폴로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는 게 있는데 걔는 뭐지? 얘를 오픈으로 준 거죠. 오픈 인터벌로 준 거고 얘는 왼쪽을 그 클로스로 준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B3라는 그 베이시스를 AB 이고 AB와 AB 마이너스 이게 뭐라고 했더라? 잠시만요. K가 뭐였지? 아무튼 요 K를 뺀 걸로 준 거거든요. 요 K는 n분의 1들을 모아놓은 네 그러한 집합이고 근데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어요. 3번은 1번하고 2번은 약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오는데 3번은 이거를 뭐라고 했었는데 무슨 네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3번은 잘 모르겠거든요. 3번 혹시 뭔가 그냥 코멘트 K 토폴로지 아닌가요? 네? K 토폴로지라고 하지 않나요? 그 K 토폴로지가 뭐죠? 그게 뭐냐고요? 네, 그가 무슨 어려운 질문 같아요. 2번과 3번이 네, 그것으로 형성이 되는 네, 토폴로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1번은 잘 알고 있잖아요. 직관상에서. 그냥 유클리드 네, 공간이고 잘 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2번과 3번은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2번은 네. 2번은 알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직관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직관을 주냐? 음, 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A, B에서 K를 뺀 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K가 무슨, 무슨 의미인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이게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고 B가 3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3 중에서 여기 이렇게 된 중에서 n분의 1을 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뽕뽕뽕 빠지거든요. 0 빼고 이렇게 0, 1부터 이렇게 빠지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a를 마이너스 저, 빼기가 무슨 의미죠? 집합으로서 원소를 뺐다는 거예요. 네 집합으로서 원소를 뺀 그냥 거거든요. 센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네네. 아,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은 네.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빠지는 거예요? 네, 모든 n분의 1을 다 빼는 건데 아, 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7이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게 없거든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무슨 의미지? 약간. 아, 근데 그건 베이시스라서 전부 저런 형태를 다 베이스로 모아주겠다는 거여서 네, 뭐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네, 영의를 포함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네. 베이시스의 원소가 저렇다라는 거여서 음,
근데 저는 어떤 센스에서 의미를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냐면 예전에 네네. 그 저런 토폴로지를 정의할 때 그 코파이널 토폴로지가 정의가 잘 되잖아요. 근데 네. 결국 그것은 다항식의 해집합이다라는 거를 주잖아요. 네. 다항식의 해집합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 그런 토폴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겠죠. 코파이널 토폴로지를. 근데 음, 어떻게 해야 저런 토폴로지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2번, 3번은. 네네네. 네. 만약에 다항식의 해집합을 알고 있었으면 코파이널 토폴로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네. 근데 아, 2번, 그래요? 3번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센스에서. 왜 생각을 하는 건지. 아, 호출, 호출, 호출. 호출. 장 누구를, 변호사님 글 하나만 써주세요. 네? 어떤 글이요? 그걸 그대로 이제 모르겠습니다로 근데 삼기세요. 제가 막, 네, 네. 네. 네, 아니요, 농담. 그렇죠. 농담.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네. 네. 코파이나이 토폴로지가 당식의 해집합이다. 이것도 사실 저는 잘 와닿지 않는데, 네. 그리고 나오는 게 이 프로포지션이거든요. 스탠다드 토폴로지는 로어 리밋의 부분 집합인데 같진 않다. 이거는 네, 직관적으로 그런 것 같고, 아니, 근데 스탠다드는 네, 아까 부정 선생님이 저 3번을 K 토폴로지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K 토폴로지라고 하면 K가 이렇게 뭐 자연수처럼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그냥 잘, 쟤를 그냥 K라고 할 뿐이에요. 0부터 1까지의 저 녀석. 왜 K 토폴로지라고 하는지가,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K가 그냥 고정된 저걸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저 것 같은데. K도 바뀌는 건지. 네. 그 영상에 제 기억에 제가 지금 기억이 왜곡됐을 수도 있는데 영상에 이걸 K 토폴로지라고 한다고는 했던 것 같거든요. 얘가 K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뭐 그건 이름이니까 이런 베이시스가 있다. 그리고 이 베이시스로 토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 정도를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코파이의 토폴로지를 그 직관을 알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저 로월 리밋 토폴로지랑 K 토폴로지가 어디서 나온 건지, 어떻게 해서 음. 생각해낸, 어떤 센스에서 저런 토폴로지를 생각해낸 건지. 그래서 그,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음. 사실 얘네가 주는 직관은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관은 없다. 얘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위상 수학은 분류를 참 좋아해서 막 뭐든 분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약간 어떤 명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 조건을 조금 약화시키더라도 이 명제가 성립하는가 뭐 이런 것도 위상 수학에서 정말 많은데 그래서 뭐 카운터 이그젬플 오브 토폴로지라는 책이 두껍게 있을 정도로 되게 분류를 정말 많이 해놓는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약간 K 토폴로지라거나 그런 게 등장한 맥락이 약간 그런 것을 분류하는 데에서 K 토폴로지는 요거는 만족을 하는데 요건 만족하지 않는 예시로서 약간 동작하는 게 아닌가 음, 정도론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이게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음, 저 로어 리밋 토폴로지도 그 나중에 연속 함수의 정의가 그 오픈셋의 인버스 이미지가 오픈이면 연속 함수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야기해야 근데 돼요. 한번. 사실 네, 내년에. 그쵸? 네. 근데 그 토폴로지를 R에서 R로 가는데 두 R의 위상을 다르게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도메인의 R은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두고 네. 그 레인지 그 쪽에 로어 리밋 토폴로지를 주면 네. 네, 거기가 스탠다드고 레인지 쪽이 로어 리밋 토폴로지면 월 그 리미트 그렇지. 네. 아이덴티티 맵이 있잖아요. 그냥 X를 X로 보내주는. 네. 근데 저 레인지 쪽에서는 클로스드 한쪽 되어 있는 게 오픈인데 그 인버스 이미지는 그쪽에서 오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맵도 오픈 그 컨티뉴어스가 안 될 수 있다는 예시로서 로어리미 포토폴로지가 한번
뭉크레스 교재에 등장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아이덴티티인데 위상을 서로 다르게 주면 컨티뉴어스도 깨질 수 있다. 약간 오, 그런 맥락에서 좀 저희의 직관을 깨뜨리는 예시로서 뭔가 많이 등장하는 느낌이지. 저게 어떤 직관을 주냐? 사실 우리의 저게 어떤 직관을 주냐고 하면 사실 수학은 우리의 직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직관을 준다? 정도의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어허, 그러니까 막 그런 장난질이겠네요. 막 뭐 그런 거 막 분류하잖아요. 막 T3, T 뭐 3.5, 뭐 적분 가능, 뭐 T4 막 이런 거를 나눌 때 그런 거에 뭐 뭐지? 세퍼레이션 액션 막 이런 것들 할 때 증명할 때 뭐 발레라든지 그런데 예시가 될지언정 저거 자체로는 뭐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네,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 컨티뉴어스도 깨질 수 있다. 아이덴티티 맵 자체도 컨티뉴어스도 깨질 수, 이런 것도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프로프를 해보라고는 하셨는데, 프로포지션에 대해서. 음, 잘 모르겠군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2번, 3번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관도 이런 예시들로 이제 발레가 되어서 깨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저는 짚고 넘어가면 좋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혹시 다른 뭐 생각 있으시면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그 1번 예시에서 네, 들리시죠, 지금? 안 네, 끊기나요? 네. 들려요. 네. 이 지금 R1의 스탠다드, 네. R1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의 이 베이시스를 이제 오픈 인터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게 R1의 스탠다드 토폴로지에서의 그 오픈셋이 오픈 인터벌의 유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인터벌이면은 오픈셋인데 오픈셋이라고 해서 오픈 인터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 1번 예시를 봤을 때 이제 이 베이시스 엘리먼트는 오픈셋인데 오픈셋을 베이시스 엘리먼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이시스 엘레멘트는 오픈셋인데, 오픈셋을 베이시스 엘리먼트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음, 오픈셋을 베이시스 엘레멘트라고 할 수 있나, 없나. 네네, 그쵸. 왜냐면 오픈셋의 모양은 너무 엄청 광범위하고, 네, 저걸로,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얘랑 컵 3,4를 하면 얘가 오픈셋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얘는 수직선을 그리면 1,2, 3,4가 되니까 요거 자체를 이걸 오픈 인터벌의 정의라고 했을 때 얘가 오픈 인터벌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베이시스 엘레멘트는 될 수가 없다. 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다 보이는 것도 되게 의미가 깊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베이시스인 것도 보이고 그리고 토폴로지인 것도 확인을 하고 음. 네. 네. 되게 꽤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할 게 많은 것 같네요. 두 어, 시간, 2시간까지는 안 걸리겠네요. 네. 1시간 걸리겠네요. 한 시간 더 할까요? 저는 들어가 약간 보겠습니다. 네네, 좀 정영생. 저게 어떤 포파이널 토폴로지 같이 어떤 그게 없다면 단순히 네, 그냥 논리 그냥 장난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건 해보면 되는 거고
거의 정의를 그냥 몇 번 써보고 조금 해보면 거의 그냥 보여질 것 같고, 그냥 그런 선이라서, 뭐, 만약에 논리 연습에 좀 재미가 있다 하면 좀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이런 거 할 일이 많을 거잖아요. 저런, 뭐, 그냥 공허한 이샘플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허한 이샘플은 논리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약간, 왜냐면 컴패러블 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저 K 토폴로지랑 로얼 리밋 토폴로지가 컴패러블 하지 않은 그런 발례로서 있다. 네, 뭐, 이런 거죠. 음,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위에 거 프로포지션 증명이랑 이런 거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여기 프로포지션 증명도 그렇고 조금 해서 올려볼게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유 중지를 하고요. 레코드를 끝내기 전에 그 우리 복귀하신 분의 오랜만에 스터디에 복귀하신 소감을 또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 아, 네. 일단 오늘 네, 아주 재밌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되게 엄청 집중하면서 듣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스터디였다고 전 생각을 하고,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을 그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는 발표를 맡겨도 될까요? 발표요. 사실 발표야 뭐 하면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나, 줄. 네, 채팅에 뭐, 물론, 네, 뭐 발표할 거리가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발표할 의사가 있습니다. 할 그러, 거리가 있다면, 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러면 다음 주에 라고 발표할 생각합니다. 거리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45강, 네, 음, 발표할 음, 거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했던 것 중에서 뭐 증명 같은 걸 해서 올리신 다음에 발표를 하셔도 되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동의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오늘, 네, 뭐라고요? 음, 뭐라고 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별말 안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류정원 선생님 참여를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도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위상수학 처음 나가신다고 해서, 좀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네, 같이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하는 스터디 너무 좋았고, 어, 다음 시간에 예나 선생님이 발표를 하신다면, 어, 어, 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